여러분 안녕, 은정쌤이에요. 자,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서 한 자릿수의 덧셈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없죠? 네, 우리는 한 자리, 두 자릿수의 덧셈 모두 잘 되는데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325명이 있는 학교에 새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126명이 전학을 왔어요. 그럼 이 학교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 될까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의 덧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25명인데 전학생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103명이 되었습니다. 자, 앞의 문제와 어떤 부분이 다르나요? 맞아요. 앞의 문제에서는 5와 6이 더하면 10이 넘어가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받아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을 배울 거예요. 자, 5와 3을 더하면 얼마죠? 1의 자리 먼저 더해볼게요. 8. 2와 0을 더하면 얼마죠? 2. 3과 2를 더하면 4. 그래서 428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로 세로셈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요. 우리는 수모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수모형이 지금 우리 원격 수업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매스 러닝 센터라는 사이트예요. 수학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창을 켜서 매스 러닝 센터를 검색하면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한국어 버전을 클릭하고 거기서 숫자 조각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숫자 조각에 들어가면 우리 여러 가지 수 모형이 나오는데요. 100의 자리 모형 이렇게 생겼고요. 10칸, 10칸 이렇게 되어 있죠. 10의 모형 우리가 많이 봤죠? 이렇게 1이 10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모형. 이렇게 다양한 수 모형들을 우리가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여서 숫자 조각으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을 자릿수에 맞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 올림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1의 자리에서만 필요한 덧셈입니다.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5와 6을 더하면 얼마죠? 11이죠? 그러면 1이 내려오고 1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과 2와 2를 더해서 10의 자리를 계산하면 50이 되고요. 다시 100의 자리는 올림이 없네요. 3과 2를 더하면 4. 그래서 451이고요. 2번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에만 올림이 있었나요? 네, 10의 자리에서만 받아 올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덧셈 문제입니다. 자, 뺄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678명이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이번에는 234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엄청나게 전학을 많이 간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은 8에서 4를 빼면 4, 10의 자리 7에서 3을 빼면 4, 6에서 1을 빼면 4, 44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받아 내림이 없었기에 굉장히 쉽게 했었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있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12 빼기 234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2에서 4를 뺄 때부터 바로 받아내림이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앞에 10의 자리에서 10을 빌려와야 돼요. 따라서 12가 되고요. 1은 0이 되겠죠? 12에서 4를 빼면 얼마인가요? 8. 0이니까 앞에서 또
100을 빌려와야 되죠. 그래서 6은 5가 되고 10에서 3을 빼면 7, 10의 자리는 70입니다. 그리고 5에서 1을 빼면 3. 그래서 378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문제가 가장 어렵나요? 선생님은 4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도 받아올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요. 1번과 3번은 아마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고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배웠던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덧셈과 뺄셈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원격 수업 때도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바탕으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개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